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저녁이고요. 오늘의 테마와 내일의 관심 종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 0.38%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05% 하락 마감하였어요. 그래도 어제 미국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어제 나스닥이 미국 시장은 한 1%대 하락을 했죠. 다우존스는 상승 마감을 하였고, 또 뭐 파월 의장의 뭐 이야기로 어제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뭐 상승도 나왔는데 뭐 아직 가상화폐나 그런 거는 거품이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나 나스닥 쪽에 이 하락을 좀 부추겼던 부분이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그림을 좀 나타나 주다가 실제적으로 이 오후장에 좀 끌어당기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오전엔 좀 많이 팔았죠. 그리고 뭐 시장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급등락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또 오전에 강했던 놈들은 오후에 좀 약한 흐름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오전에 약했던 애들이, 이슈가 있는 애들이 오후에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또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밀리는 뭐 그런 시장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렸듯이 1010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08포인트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고요. 어찌됐든 조금 더 확인해볼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인해볼 자리는 남아있다. 일단은 이 코스닥의 급등이 끝났죠. 구름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나줄수록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가 꺾였죠. 그죠? 추세를 타고 가다가 꺾였으니까 이제는 올라가면서 다시 이 추세 위로 올라타든, 그게 안 된다면 뭐다?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나타내주다가 한 차례 더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번 달 1040에서 5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금 기대해보자라는 입장인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3165포인트 이 중간값 넘어서면 3200포인트 확인하러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3200포인트로 확인하고 윗꼬리를 좀 달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눌릴 수 있는 자리긴 하다. 그 자리가 3180포인트 정도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다시 한번 이 321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요런 흐름을 가다가 이제 이렇게 꺾인 거예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긁는 그림이 좀 나오고 요렇게 다시 올라가는 코스닥,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처럼. 어쨌든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계속 이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코스닥이 득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 있다. 왜?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찌됐든 코스닥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하는 부분은 코스닥에서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스마트 스터디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삼성 출판사보다는 토박스 코리아를 차라리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눌리는 부분이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갖다 올려놓는 그림이 나타났고,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가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넘어서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총리 관련주는 오늘 이 단일가가 끝나고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래서 오늘 10%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기존의 고점을 살포시만 넘겨놓고 못 넘겼네요. 살포시 넘겼네요. 살포시 넘겨놓고 밀렸어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넘어가서 급등을 하던 종목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뭐다? 다시 올라갈 때 정말 이슈 강한 찌라시발이 아닌 이상 뭐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저항을 받고 한 차례 쭉 밀리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어찌됐든 여기 요 자리를 일단 단기적으로 1차 지지를 해준 자리예요. 2460원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235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자리에서 크게 조정받을 자리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 많이 안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예요. 얘도 뭐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고, 시라신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단일가 거래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단일가가 풀리기 전까지는 무조건 홀딩이다. 빠지면 더 사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편하게 대응하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쿠팡 관련주는 어제 수급이 들어왔던 거에 대한 매도세가 좀 출현을 했다. 매도세가 출현을 했지만 요 자리 6,200원이 이탈하지 않는 한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얘는 단기적인 이 고점을 아직 안 찍었어요. 7,400원은 어제 차라리 찍고 밀렸다면 굳이 관심을 가져볼 이유가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못 찍었단 말이에요. 볼린저 밴드 그냥 상단 부근에서 쳐맞고 밀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거래가 들어왔고 오늘은 거래가 적었고, 그리고 이 양봉의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고 끝났기 때문에 내일 하루도 이 자리를 이탈하는지 체크, 6,550원 정도 이탈하는지 체크를 해보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양음양으로 양봉을 하나 더 출현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좀 약한 KCTC는 이 중간값을 깨고 내려앉았죠. 대신 여기 6,150원 부분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대신 얘는 고점을 넘기기보다는 그냥 7,000원대 부근을 넘어서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그 이상은 뭔가의 이슈가 좀 붙어야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2등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방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대웅도 일단 한 차례 더 슈팅은 나왔지만 거래량이 적으니까 기존의 고점을 못 넘겼어요. 그냥 2평을 어제 확인 못했던, 거래가 터져서 확인 못했던 2평선을 맞고 밀렸다라는 거. 어찌됐든 지금의 관점은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는 게 관건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못 들어간다면 뭐다? 짧게 보면 요 자리에 대한 박스가 나온다라는 거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요 자리까지에 대한 박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웅제약은 들어갔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거고, 종군당하고 종군당 바이오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자리에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현대바이오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 여기 뚫고 올라가는 거를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살짝 뚫었다가 결국은 다시 밀렸어요. 밀렸지만 크게 개파락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내일 정도면 이제 이 옆으로 빠져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지 받아야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휴머니즘 관련주는 오늘 또 한 차례 일단 눌렀어요. 누르면서 거래량이 여기보단 적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점 부분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고, 내일은 다시 한번 양봉으로 돌려주는 그림이 나타나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양음양음 패턴이 나오곤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세가 밑으로 꺾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내일이라도 혹시 이 양봉이 다시 이 패턴대로 나온다면, 패턴대로 출현을 한다면 내일은 양봉이 이렇게 뽑아내는 자리가 나와야 줘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텔코는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죠? 근데 뭐 이것보단 좀 적게 빠졌는데 워낙 시세가 크게 안 나니까 2%도 봉이 이렇게 크게 보이네요. 어찌됐든 얘는 단기적인 관점 5,070원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자리인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요. 한일진공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눌렀어요. 누르면서 요 자리에 대한 저점까지 확인을 한 자리가 나왔죠. 그럼 내일은 양봉을 개파락이 떨어지지 않는 가정하에 양봉을 한번 다시 돌려내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DPC는 이 그랩 관련해서 뭐 실제적으로 합병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결국에는 또 한 차례 밀었어요. 16,200원 요 자리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다시 한번 치고 올리는 그림인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면 내일 늦어도 월요일 안에는 다시 한번 이 자리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얘는 14,500원까지 열어두시되 15,000원에서 일단 지지하는지만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15,000원대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옆으로 횡보하는 진정봉이 출현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옆으로의 이 횡보가 조금 진행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놓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투자자를 보면 투시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제 빵 하고 쳐밀었던 이 물량을 다 다시 채웠어요. 누구? 외국인은. 그죠? 위에서 쳐밀고 밑에서 주워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거에 대한 이슈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손절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자리에서 14,500원 부근 혹은 15,000원 부근을 지지하는지 보고 그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더 해볼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자, 코인베이스 관련해서는 어제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고 주가가 꽤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뭐 윗꼬리를 달고 미국 시장 나스닥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상장 대비해서 좀 올랐거든요. 올랐던 부분인데 뭐 재료 소멸 관점인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에 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개파락이 나왔어요. 그죠? 7% 정도 나왔고, 이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도 나왔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요 자리 31,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차례 더 위로 뽑아내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일단 5만원 정도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예상을 하고 있는 자리긴 한데 아침 시가에 이 자리 일단 지지가 나온 거죠? 맞네요. 37,500원 지지가 아침 맞나요? 어디서부터야? 15시 여기서 시가가 형성이 됐네요. 어찌됐든 한 차례 상승을 시켜놓고 결국엔 다 다시 눌렀어요. 누르면서 마무리가 됐고, 시간에서 좀 빠지긴 했지만 일단은 거래 정지죠. 위험까지 들어왔어요.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후다닥 해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이뤄내려면 경고 다음에 위험을 가든 아니면 뭐 무조건 단일가를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고 딱지 달고 횡보하다 주저앉든지 올라가든지 하겠지만 주저앉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이왕 해먹을 거면 단기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헤쳐먹고 뭐다? 이제는 버려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 어차피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돈 쓰는 거지. 뭐 이 회사 끌어올리려고 돈 쓰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 회사의 기타 법인이 아닌 이상. 그렇다면 이 종목 아직은 기대해 볼 만한 자리는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어찌됐든 한 번은 더 상승할 확률이 있다. 내일 하루 정지 먹고 5일선 올라오고 월요일날까지면 5일선이 올라올 때 갭이 뜨지 않으면 월요일날은 쳐맞고 밀릴 수도 있겠네요. 한번 눌릴 수도 있겠네요. 거래 정지가 되면서 흐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뭐 어찌됐든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 차례 더 조금은 더 뽑아줄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해요. 이거는 뭐 어차피 전업 투자잖아. 시간이 남고 내가 정말 매매에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게 맞고, 이 초보분들, 주린이 분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런 종목은 가볍기도 하고 우선주는 특히나 더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H&M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일단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그죠?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올라올 때 6,400원 위로 올라타는지 6,500원 위로 올라타는지 체크. 500원 위로 올라탄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이 위로 못 올라타면 뭐다?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한 차례 저점을 갱신할 확률도 나온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에 반해 대성창투는 뭐 눌렸고요. 각자 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추세를 이렇게 좀 잡았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럼 얘도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넘어서는 그림이 한 번은 나타나줘야 되겠죠. 4,900원 정도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4,400원 부분까지 한 차례 더 밀었다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자리가 5,000원 정도까지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우리 기술 투자는 이쁘게 딱 메꿨죠. 메꿨어요.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갈 자리만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추가해서 본다면 이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 빗썸 매각 관련해서 아직 이 고점을 못 찍었다라는 거, 그러면 못해도 이 고점까지는 한번 확인하러 간다. 안 찍을 거였다면 여기서 슈팅을 내놓고 주가를 눌러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다시 올려서 세워놓는다라는 건 뭐다? 못해도 16,700원은 한번 찍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찍어야 된다. 그럼 결국엔 여기가 단기적인 손절을 잡을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14,500원에서 14,000원 정도. 단기적인 손절을 잡을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이 자리 위에서 버틸수록 위로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높다. 23,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AB 프로바이오는 1,050원. 1,050원. 이 자리를 이탈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름대 안에서 당분간은 움직일 확률이 높다. 뭔가 이 회사만의 이슈, 뭐 화이자든, 화이자가 아니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가 터지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이 안에서 좀 움직일 확률이 있다. 내일이나 월요일까지는 일단 이 자리를 위로 벗어날 거냐 밑으로 벗어날 거냐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엔투텍도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하락을 했고요. 하락을 했고, 얘도 일단은 2,550원을 구름대 하단 잡고 이 자리를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관점으로만 당분간은 체크해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일봉상에 구름대로 들어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요렇게 잡아놓고 요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 그러면서 이슈가 발생이 돼서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와야 뭐다? 한 차례 뚫고 올라와서 장기 이평선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올수록 빠르게 5,00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고,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잘 버티는 그림이 나왔어요. 17,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17,000원 말씀드렸죠.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위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부분에서 오늘 상승을 좀 강하게 해줬죠. 내일도 내일 여기 31,000원 위로만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면 32,500원에서 33,000원 부근까지 또 단기적으로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뭐 CMO 관련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국산 백신 관련,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요새 하도 백신이 문제가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렇다면 뭐 CMO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고, 뭐 거기에 또 추가할 수 있는 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름이 잘려갖고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어찌됐든 얘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 올라오고 다시 누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큰 그림으로만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기존에 음봉 떨어졌던 요 자리를 넘어섰다라는 거고, 그러면 17,700원 정도만 얘는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여기 19,700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오늘 일단 19,250원 요 자리는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자리를 왜 못 넘기냐? 왜? 거래량이 적게 터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17,6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 이상 다시 올라가서 이 자리를 뚫을 때는 요것보다만 조금 더 많이 터지면 되는 자리거든요. 굳이 이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라면 내 그냥 갭 띄고 이 적은 양으로 한번 쳐놓고 누르고 나서 이 17,600원 위에서만 버티면 적은 물량만 들어오더라도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거래량만 발생이 된다면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단은 관찰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한 차례 누를 확률이 높죠. 왜? 상승 나왔으면 A, B, C파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 C파가 17,600원 부근에서 지지만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되고, 자, 셀리드 같은 경우는 단일가 마지막 날인가요?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연장이 됐네요. 종료일 4월 16일까지. 그럼 내일까지네요. 내일까지 단일가 거래다. 내일까지 단일가 거래. 그러면 실제적으로 단일가 거래로 주가를 밀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래가 강하게 터졌던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까지 거래를 강하게 터트려 놓고,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거래를 한번 쳐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를 흔들고 내려앉은 자리거든요. 그쵸? 그럼 실제적으로 이 거래가 들어왔던 요 자리에 대해서 물량이 강하게 나간 자리는 없다라는 기준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간값 정도 64,0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얘네들도 뭐다? 손해보는 자리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 8만원대 정도까지는 뭐다? 주가를 한번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오늘 좀 이슈가 됐던 거 중에는 인공유전자, 오늘 이 미국 월가라고 하죠. 거기서 향후 이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그만큼의 먹거리를 제공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공할 수 있는 게 전자결제 그리고 인공유전자예요. 인공유전자 말 그대로 유전자 가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냥 원하는 부분만 가위처럼 탁 잘라가지고 안 좋은 데만 팍팍팍 파고드는 그런 치료제라고 할 수 있죠. 암 치료제, 뭐 항암 그런 쪽인데 오늘 파나진이 그런 인공유전자 생산 관련해가지고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뭐 미래 먹거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후다닥 해갖고 엄청나게 날아갈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수급이 확실히 들어왔고 나는 이런 종목이에요 라고 언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관찰을 해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찰의 기준이 7,500원에서 8,3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자리예요. 뭐 그거를 단기적으로 한 번에 갈 거냐, 한 번에 가기에는 거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조정을 한번 주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보는 부분이에요. 그런 자리가 5,000원 부근에서는 내려오면 그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향후 미래 먹거리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전자지갑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보안 관련주든 디지털 화폐 관련된 애들은 뭐 이미 벌써 올라왔기 때문에 걔네들까지는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스푸트니크 V 해가지고 이수앱지스가 이 기술 이전 관련해가지고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갔어요. 오전에 단타를 한번 치고 쳐 밀리길래 놔뒀다가 오후장에 뜬금포로 갑자기 팍 쏴버리더라고요. 확실히 가벼우니까 힘이 강하더라고요. 이슈가 빵 하고 터지니까 너무 강하게 팍 쏴가지고 결국에는 많이 못 잡았어요. 많이 못 잡았는데 어찌됐든 고점을 넘었다라는 거고, 그럼 위로 이제 올라갈 자리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2만원대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일단 고점을 넘기면서 위로 쳐 올리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2만원에서 22,000원 부근까지도 일단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고요. 대부분 이수앱지스는 못 잡고 바이넥스를 좀 타고 갔을 것 같은 부분인데요. 죽을만 하면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을 막고 눌리는 그림은 나왔고요. 월봉상에 보면 딱 그 윗꼬리를 계속 달았던 자리죠. 그 자리까지는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요렇게 이제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메꾸는 자리가 요렇게 나타나 준다면 이번 달 이 위로 올려다 놓는 몸통이 올라가는 모양만 나타난다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 35,000원에서 37,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쌍봉을 찍고 상승한 거를 다 반납시켰다가 다시 한번 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못해도 3,000장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놓고 죽을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현재 그림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33,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켜볼 필요는 있다. 어차피 이수 앱지스가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바이넥스도 이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위탁 생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뭐 실제적으로 이 유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 로직스와 같은 업종이에요. 거기에 스푸트니크 V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 얘도 CMO 관련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CMO 관련은 무궁무진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치료제든 백신이든 위탁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진단키트 관련은 뭐 꾸준하게 항상 보라고 말씀드리죠. 오늘은 바디텍메드가 이 진단키트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쌌거든요. 중간에 걸릴 줄 알았는데 싸가지고 좀 많이 팔아먹었어. 타액 이용해서 뭐 코로나 감염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향원 진단키트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일단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갔어요. 일단 25,500원에서 한 26,000원 부근에서 쳐맞고 밀릴 줄 알았는데 밀릴 줄 알았는데 그 자리를 강하게 일단 뚫었다라는 게 좀 열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글인데 일단 내일 이제 또 한번 갭이 뜨겠죠? 내일 갭이 뜰 때 갭이 떴을 때 3만원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3만원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좋고요. 즉 그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 이 33,000원 넘어서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종가로 3만원 위에서 끝나는지, 3만원에서 못 끝난다면 못해도 이 28,200원 부근은 유지하는 그림이 앞으로 향후 흐름에 조금 더 안정적이다. 즉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25,000원대가 25,000원대 밑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예요. 24,000원 손절 잡고 그때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좀 바라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휴마시스가 최근에 단일가 거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휴마시스를 저도 지금 다 털고 오늘 좀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기 고점까지는 찍은 자리예요. 단기 고점까지 찍었고, 뭐라 그럴까요? 고점에서의 십자 도찌가 나오면 뭐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 방향을 잡는 자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위보다는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거를 단일가를 형성시키면서 주가를 강하게 안 민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찍고 나면 그냥 주저앉혀가지고 이 다음 요런 자리까지 눌린 다음에 지지받고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단일가로 지금 현재 놀러놓은 거 보면 얘는 뭔가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확인하러 가든, 혹은 이 13,500원 이상에 대한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할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자가진단, 거기에 휴마시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좀 더 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 시젠 같은 경우도 무중 얘기하고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단기적으로 1차 185,000원 부근에서 20만원 부근까지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고, 20만원 넘어가면 22만원 부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 있고요.
넵지노믹스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자리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이 중동 쪽으로 뭐라 그럴까요? 진출했고 실적도 좋아졌다고 해도 교촌 F&B, 교촌 치킨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교촌 치킨 관련된 종목이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일단 여기 23,000원 부근까지는 찍지 않았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서 25,500원 요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체크해봐라. 그러니까 2만원 2만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또 한번 22,000원에서 23,000원 확인을 올라간다라는 거고, 2만원을 깨고 내려앉는다면 결국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음, 19,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이제 얘는 시작하는 종목의 자리고, 실제적으로 구름대도 넘어왔고 2평이 생기는데, 이 실제적으로 이 밑에 쪽에서 받아주는 자리가 나온다면 19,5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2평을 밑에다 깔고 있기 때문에 위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자리다. 그렇다면 한 번은 23,000원 부근 넘어서면 27,000원 부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오늘 이 액면 분할이 두 군데가 있죠. 카카오와 한국석유가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한국석유는 상한가, 카카오는 보합에서 끝났죠. 그쵸? 실제적으로 똑같은 액면 분할인데 그거에 대한 차이점은,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이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현재 거래 가격 자체가 10,000원 단위예요. 그에 반해서 카카오는 120,000원이다. 대부분 카카오가 40만원, 50만원까지 갔었던 종목이라는 걸 주식하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앞자리가 10만 단위는 우리한테 가격적인 부담, 말 그대로 이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감이에요. 즉 못 산다라는, 그러니까 사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라운드 피겨값이라고 하잖아요. 00 단위 앞자리가 변경, 말 그대로 9,000원이었다가 1만원으로 바뀌게 되면 1만원이 저항이 되는 거고, 그죠? 부담감이 될 수 있는 라운드 피겨값 자리라고 본다면, 실제적으로 원래 앞자리가 6자리예요. 그러니까 즉 10만 단위였던 종목이 액면 분할을 했는데 결국엔 또 10만 단위야. 그러면 크게 정말 주식에 관련이 있고 이 종목을 정말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좀 싸졌으니까 모아야지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소액주주, 특히 코스닥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런 가격도 뭐다?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에 반해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10만원대였던 종목이 만원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급을 오늘 한 번 더 붙인다라는 거고, 그죠? 붙인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카카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고,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부담감 때문에 누군가는 매도가 나왔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뭐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볼 수는 있겠죠. 이제 얘도 신고가를 간 넘은 자리라서 한 22,000원에서 23,000원 부근까지 보고 한 차례 눌렀을 때 다시 버티는지 그림을 봐야만이 또 한 차례 상승이 있냐 없냐 차이인 거고, 그에 반해서 카카오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내려앉아야 저는 볼 것 같아요. 10만원을 한 번은 깨줘야, 깨주고 9만원 밑에서 한 8만원 7만원대 오면 저는 담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담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좀 부담스럽거든요, 가격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시총이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감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총은 똑같고 주식수만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예전 삼성전자를 액면 분할로 해서 개인들한테 엄청나게 넘겼죠. 그런 이 복습이 돼 있는 게 우리 개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막 날아가는 그림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구? 카카오 게임즈가 한번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단기 고점을 찍고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재 자리에서 55,000원 요 자리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거든요. 예전 삼성전자가 못 갈 때 제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살 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라.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못 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재용 배때기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래나 저래나 둘 중에 하나만 올라도 우리 이재용 씨는 돈 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같은 개념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카카오가 좀 쉬고 그동안 쉬었던 카카오 게임즈가 한 차례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한번 생각해보는 관점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많은 종목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뭐 여기 있는 종목들 다 다루지 않고 하나하나 그날 그냥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만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특이 점이 나타나는 종목들만 조금 더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